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복소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장 큰 수체계고요. 현대 수학은 그냥 이 정도까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넘버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복잡한 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체계를 확장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수체계를 확장시킬 땐 반드시 근거가 필요해요. 즉 이유, 왜 그딴 짓을 하냐 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왜 그딴 짓을 했냐라는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수를 확장시키는 이유는 사실 뭐 이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항상 방정식의 근이 필요해서입니다. 근이 필요해.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1차 방정식 배우죠? 맞아요? 1차 방정식에서 뭐가 나와? 얘가 나와. 맞죠? 근데 초등학교 때 이거 만족하는 x 있었어요? 없죠. 그래서 뭐 만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마이너스 1을 만들었죠.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을 만든 이유는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함이야. 그렇죠? 중학교 2학년 때는 딱히 뭐 새로운 숫자라고 배운 게 순환소수밖에 없어서 그건 차치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뭘 배워요? 뭘 구하고 싶어? 얘를 풀고 싶어. 그래서 새로운 숫자를 미리 배웠죠. 그게 뭐였어요? 루트 2라는 숫자를 배웠어요. 물론 뿔만 루트 2이긴 하지만 새로운 숫자를 배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 우리가 어떤 방정식?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가 필요해 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등장한 숫자 누구예요? 루트 마이너스 1. 이걸 우리가 i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이 i라는 것을 포함한 수로 우리가 허수라는 것이 대두되고, 뭐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이미지너리 이미지너리 넘버 이걸 걸 아마. 그래서 우리가 이 허수에 있는 숫자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고요. 허수 단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단위라는 것은 수학에서 쓰는 단위라는 표현은 크기가 1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은 우리가 뭐 단위 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뭐가 있지? 기하에서 설명하는 거라서 생각할게요. 어쨌든 단위라는 그 표현은 크기가 1인 것. 즉 여기 개수가 1이 붙어 있다라는 이야기여서 i라고 씁니다. 이 허수 단위를 이용해서 숫자를 쓸 때 a 플러스 bi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고? 복소수라고 표현하고, 그 복소수 중에 만약 b가 0이라면 얘 하나만 쓰여지는데 이걸 우리가 실수라고 말하며, b가 0이 아니라면 두 가지, a도 0이 아니라서 그냥 a 더하기 bi라고 숫자가 써지거나, 아니면 a는 0이라서 그냥 bi로만 써지는 숫자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순, 허수라고 이름 붙이고요. 얘는 그냥 허수, 뭐 순허수가 아닌 허수 또는 그냥 허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i가 안 붙어 있으면 그냥 실수고요. i가 붙어 있으면 그때부터 논의가 시작되는데, 이 실수 여기 a는 0이 되면, 그래서 bi만 나오면 순허수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우리가 이제 실수와 허수를 가로짓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a를 실수 부분, 가끔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b가 허수 부분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i는 별개입니다. i는 실수 부분에도 허수 부분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숫자를 배운 이유는 뒷파트에서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이고, 중학교 때 2차 방정식을 풀었지만 중학교 때는 x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해는 뭐라 했어요? 없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없지 않다라고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아이디어가 그대로 나중에 넘어가서 2학년 1학기에는 뭘 이야기하게 돼요? x 세제곱은 이거의 해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숫자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숫자를 배우는 이유는 방정식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저 방정식은 어디에 쓰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농경사회에 있으면 저딴 걸 배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저런 걸 배운 이유는 결국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날아가야 되고 로켓 써야 되고 우주로 나가려고 저런 걸 배우는 겁니다. 진짜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물론 원래 저게 대두됐을 때는 이제 저런 방정식을 풀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천체 과학 쪽이 좀 발달할 때고 동시에 이제 비행기 같은 게 발달할 때라고 해요. 그래서 베르누이의 방정식이라고 이런 방정식이 있었대. 뭐 이런 방정식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막 풀어야 될 때가 있었나 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거 방정식이 뭐니? 못 풀죠? 그래서 G를 곱했을 때 이런 게 있었다 하면서 뭐 우리가 이제 유체 역학, 뭐 공기 역학 이런 거 설명할 때 이것저것 설명했나 봐요. 그래서 다양한 논리 근거를 가져오면서 저런 것도 가져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아직도 비행기는 왜 나는지 모르죠. 맞죠? 신기하죠? 전에도 얘기했었나? 비행기 나는 이유를 모릅니다. 왜 비행기가 뜨는지를 몰라요. 맨날 사람 싣고 로켓 싣고 미사일 싣고 하는데 이유를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 거 밝혀지면 더 좋을 텐데 아직 인류의 그 과학 기술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봐요. 원리를 이해할 정도는 아니다. 그냥 그렇다더라. 맞죠? 원래 약간 주먹구구식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였더라? 이제 두통약으로 우리가 리튬이라는 걸 써요. 과학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예, 불 붙이면 빨간색으로 빛나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효과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먹으면 두통이 사라져요. 그래서 먹습니다. 그래서 먹어요. 타이레놀에 들어있죠. 그냥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인류가 그런 게 좀 많아요. 아직도.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그냥 그렇다더라. 일단 쓰자. 부작용이 없는지는 확인을 해야 돼서 사람한테 많이 실험을 해봤고 없는 것들만 우리가 쓰고 있긴 합니다. 그렇대요. 자, 뭐 그렇죠. 어쨌든 그냥 복소수 필요해서 만든 거다. 뭐 너희를 괴롭히려고 만든 게 아니다. 필요해서 만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지금은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흔히 말하는 양자역학 계열에서는 저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소수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복소수라는 것을 연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걸 이야기했으니까 그 연산을 하는데 얘랑 얘를 더하면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더해주면 된답니다.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빼주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곱하기가 문제입니다. 이게 항이 2개짜리라서 둘을 곱하면 이렇게 4개를 다 곱해야 돼요. 근데 이때 얘네 둘을 곱하는 것 bi, di를 곱하면 bdi 제곱인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x제곱은 마이너스 1의 근을 i라 했잖아요. 그래서 i 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에 따라 bdi 제곱은 마이너스 bd라고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놈들 bci, adi는 ad 더하기 bc의 i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럼 이제 나누기는 어떻게 하냐? a 더하기 bi분의 c 더하기 di 이건 나누기는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분모에 이렇게 허수가 있는 거는 용납치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화를 해주고 물론 이제 교재마다 실수화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분모에다가 그 무리수를 두진 않거든? 그래서 그냥 유리화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a-bi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유리화를 시도해요.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우리가 합차 공식은 결과적으로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a제곱에서
bi의 제곱을 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b제곱 i제곱이 되고 i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라서 이 분모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해가 됩니다. 무조건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합차 공식을 만드는 이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에 대해서 이 둘 간의 관계에 대해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한 켤레다라고 해서 켤레 복소수라고 표현을 해요. 켤레 복소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수에 대한 미지수를 x, y로 많이 쓰는데, 그래서 허수에 대한 미지수를 보통 GW라고 많이 쓰고, G라는 것을 A 더하기 BI라고 썼을 때 G의 바라는 것을 A-BI라고 쓰며 이 G 바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G의 켤레복소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켤레복소수끼리 더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가 되고요. 켤레복소수끼리 곱한 것도 뭐가 돼요? 실수가 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정확하게 실수로 2a가 뜨고요. 실수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라도 알면 좋겠는데, 알아두면 좋겠는데, 우리가 복소수를 이야기할 땐 반드시 a 더하기 bi로 써야 돼요. 뭔 말이냐면 저걸 g라고만 저게 문제에 써 있다고 저거 하나의 문자로 표현을 하려는 시도는 안 됩니다. 반드시 a 더하기 bi라고 써야 되고요. 그래서 뭐 좀 더 표현하자면 이렇게 쓸게요. 우리가 수를 직선에 표현한 걸 뭐라고 표현하죠? 수 직선이지, 그치? 수직선은 일반적으로 1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복소수는 2차원의 수예요. 실수 하나 a, 허수 부분 하나 bi 해서 a와 b로 이루어진 하나의 a와 b가 조합되어야지만 하나의 숫자가 표현된다라고 생각해서 2차원의 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반드시 두 개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반드시 두 개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만 말하면 그냥 안 됩니다. 그거는 판단을 못 해요. 그걸로 우리가 복소수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아낼 수 없습니다. 이때 그럼 이 지바라는 것들 새로운 용어를 이야기했으니까 그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켤레복소수의 기본적인 성질이 있는데, 첫 번째 켤레복소수의 켤레복소수는 마이너스의 마이너스처럼 역수의 역수라는 개념처럼 그냥 자기 자신이 됩니다. 우리가 두 개의 복소수가 있는데 걔네들의 합의 켤레복소수든 이 켤레복소수의 합이든 켤레복소수의 차든 그것은 그냥 그 두 복소수를 더하고 뺀 거에 켤레복소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켤레복소수끼리 뺀 건, 더한 건 그냥 그 숫자끼리 더한 다음에 또는 뺀 다음에 켤레복소수를 붙인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신기하게도 곱하기에서도 붙어있지 않는 켤레복소수가 붙어도 상관없고요. 나누기에서도 각각의 켤레복소수의 연산이 전체 연산과 동일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재에서는 이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그냥 좀 하나에 다 우겨넣고 싶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봐주기만 하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봐주세요. 기본적인 복소수다. 관련된 문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파트가 2차 방정식이랑 그 복소수 파트를 합쳐놨어요. 근데 그래서 이 파트가 한 130 몇 문제 정도 되거든? 그걸 다 나가진 않을 겁니다. 오늘은 복소수까지만 나갈 거고요. 그래서 일부 문제를 선별해서 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번호를 이따가 한 번에 다 정리해 줄 테니까 안 하는 게 좀 있겠거니 생각해 주세요. 첫 번째, 289번입니다. 이런 교재 특성상 그런 건데 원래는 다 나가는 것도 꿈꿨지만 하필 우리가 또 목요일까지인가 시간에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업 시간에 여유가 없어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289번 보자. 이건 좀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뭐냐면 복소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A 더하기 BI에서 탄생하고 복소수의 탄생 배경은 저 I라는 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I라는 놈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제곱한 게 뭐가 뜬 거야? 마이너스 1이 뜬 거야. 그래서 어떤 제곱이라는 놈을 했더니 뭐가 됐다는 거야? 이게 실수가 되는 경우가 다음과 같이 3개로 나뉜대요. 양의 실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음의 실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0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숫자, 복소수를 제곱했을 때 0이 된다면 그냥 지가 0인 거죠. 어떤 복소수를 제곱한 게 양의 실수가 된다는 건 지가 실수라는 거예요. 당연히 뭐 0은 아니어야겠죠. 어떤 복소수가 제곱을 했을 때 음의 실수가 된다는 건 지가 순허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기본적인 배경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한다면 지라는 게 이거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 생각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2와 2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30의 i 라고 하는 것을 풀면 얘가 0이 되는 근은 3 또는 3, 얘가 0이 되는 근은 3 또는 5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지제곱이 음의 실수, 즉 순허수가 돼야 되고 얘가 만족돼야 돼요. 하지만 이건 0이면 안 됩니다. 순허수여야 되니까 당연히 얘는 0이면 안 되죠. 즉 x는 3 또는 5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x는 4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291번이 효자고 기출인가에 나왔었는데 이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문제가 좀 쉽게 풀리겠죠. 제곱이 실수가 됐다는 건 반드시 셋 중에 하나라서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나온 문제가 혈례복소수랑 이걸 이용해서 나온 문제가 301번이에요. 지와 지바에 대해서 지지바 더하기 지바분의 지가 5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라는 것을 a 더하기 bi라고 가정을 해요. 그렇죠? 당연하죠. 뭔지 모르니까 a 더하기 bi로 가정합니다. 자, 그럼 지지바는 아까 말했다시피 반드시 뭐예요? 실수죠. 그러니까 복소수의 연산 결과가 실수만 나오는 경우는 되게 드물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는 이미 실수죠. 혈례복소수와 연산은 실수라고 아까 저기 적혀 있죠? 여기 있나요? 여기. 지 더하기 지바도 실수, 지지바도 실수. 0보다 큰 실수죠. 자, 근데 실수랑 뭔가를 더했는데 5가 떴어요. 생각해야 됩니다. 말이 안 돼. 그러기 쉽지 않아. 지바분의 지라는 건 a-bi분의 a 더하기 bi인데 그게 어떻게 실수가 뜨지? 아, 약분돼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약분돼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이미 얘는 실수가 아니라 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약분이 돼요? 간단하지. 순호 쓰면 돼요. 맞아요? bi가 순호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g가 순호수. 그래서 bi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계산하면은 gg반은 bi랑 마이너스 bi 곱한 거
더하기 G바분의 마이너스 BI분의 BI를 계산하면 저게 B제곱 더하기 1이 5라서 B가 2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G가 2i 뭐 또는 마이너스 2i가 된 거고요. 문제에서 말한 G 마이너스 G바의 제곱은 4i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틀렸죠? 틀렸어요. 잠시만요. 아, 나 이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B제곱이 6이네. 잘못했네요. 그럼 얘는 루트 6i나 마이너스 루트 6i가 되고요. 그럼 4 곱하기 6이라서 마이너스 24. 계산을 좀 잘못했네요. 약분을 잘못했죠. 저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후원고등학교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고요. 어렵진 않습니다만 원래 어렵지 않아서 그냥 저기에다가 A 더하기 BI 바로 대입해버려도 돼요. 그래도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쉬우면, 더 쉽게 풀 수 있으면 더 쉽게 풀면 된다는 거죠. 이런 판단력을, 이런 논리력을 기르자. 내가 말하지만 수학은 이해력을 높이면 풀이가 일반적으로 짧아져요. 이해력을 최대한 미리 높여놓고 시험에선 그 높아진 이해력을 바탕으로 빨리 푸는 걸 연습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 G라는 것은 복소수가 되고 이때 이 I라는 거에 거듭제곱이 I라는 것의 거듭제곱이 순환성을 갖게 돼요. 사실 순환성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주기성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순환이라는 건 뭔가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고 주기는 빙글빙글 도는데 이게 반복된다라는 표현이라서 그게 반복된다라는 그 길이를 갖기 때문에 주기라는 표현을 선호해요. 뭔 말이냐? i의 1제곱은 i지만 i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i의 세제곱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i가 된다. i의 4제곱은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i의 5제곱은 i의 4제곱이 1이기 때문에 i의 4제곱이랑 예곱하면 되죠?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이에요. i의 6제곱은 i의 제곱이랑 4제곱 곱한 거죠? 1이랑 곱하면 당연히 뭐예요? 1이랑 곱하면 당연히 자기 자신이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수를 아무리 4씩 더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자기 자신이 뜹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문자를 이용해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해요. i의 4k-3제곱은 i의 4k-2제곱은 마이너스 1, i의 4k-1제곱은 마이너스 i의 4k제곱은 얼마? 1.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것처럼 이 복소수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이 순환성을 갖는 계열이 몇 개 존재한대요. 그리고 그게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편이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30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4번이든 거기 있는 어떤 유형의 문제든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원하는 건 간단해요. 야, 니네 이거 규칙 보이니? 규칙 봤으면 이것처럼 다른 애들도 규칙 좀 찾아봐. 그럼 규칙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 나열해. 라고 말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성이에요. 나열해 가면서 규칙을 찾아. 근데 이게 만약에 심화를 하고 싶어? 니네 나열 못하게 할 테니 논리적으로 찾아봐. 라고 이제 심화가 되기도 하죠. 304번은 그 전에 앞서서 그냥 한번 야 해봐 라고 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g라는 게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i예요. 몇 제곱을 하면 1이 되니? 자, 제곱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 2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i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i의 제곱은 합차공식에 따라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합차공식? 완전 제곱식에 따라 앞에 거 제곱 그리고 둘의 곱에 마이너스 2 곱한 거 그리고 더하기 i의 제곱입니다.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i가 돼요. 제곱이 마이너스 1인데 아까 i의 4제곱은 1이라 했기 때문에 얘 자체를 4제곱 해버리면 마이너스 i의 4제곱이랑 1이 됩니다. 이렇게 1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n은 뭐예요? g의 8제곱이 1이니 8의 배수마다 2의 n제곱은 1이 됩니다. 문제에서 n이 200 이하라 했으므로 200 나누기 8 하면 얼마냐? 25? 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하죠? 간단한 거라서 그냥 내가 뺏었습니다. 복잡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보시고요. 특별히 이 거듭제곱해서 순환성을 이루는 애들이 몇 개 있는데 사례만 이야기해주면 당연히 i 마이너스 i 저기 써있는 놈 루트 2분의 1 더하기 i 1 뿔마 i 뭐 이런 애들 뿔마 1 뿔마 i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형태도 근데 이거를 유리화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긴 해요.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게 반복된다는 주제라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있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가 붙어있든 어차피 이거 8제곱 하면 다 1 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요런 애들은 보통 3제곱이나 6제곱 하면 1 떠요. 그래서 요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4제곱 하면 1 뜨고 8제곱 하면 1 뜨고 6제곱 정도 하면 1 떠요. 그래서 많으면 8번, 적으면 4번 정도는 거듭제곱 직접 해봐서 규칙을 찾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생겼으면은 그냥 하면 되는구나. 물론 얘를 살짝 바꿔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있기도 한데 뭐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서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으면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거듭제곱해서 규칙 찾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방학 때 이제 같이 했던 친구들은 복수평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보류하죠. 그 표현은 지금은 좀 보류할게요. 나중에 그걸로 해결할 마더텅은 그걸로 해결 안 하면 좀 빡센 문제들이 있어서 설명을 했었는데 도쟁이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필요하면은 할 건데 지금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기라는 표현은 반복된다라는 거고 일반적으로 저 i의 거듭제곱은 4제곱마다 반복돼서 주기가 4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오늘 진도는 끝낼게요. 내용이 많지 않아요.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루트 마이너스 1 말고도 다른 애들 루트로 쓸 수 있지 않냐. 근데 우리가 새로운 숫자를 추가하고 싶어서 이런 저런 짓을 하지만 그 숫자를 늘리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새로운 숫자 한 번 늘릴 때마다 연산 다시 정리해야 되고 규칙 다시 정리해야 되고 이게 되게 귀찮거든. 그래서 최대한 등장시키지 않게 기존의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즉 루트 마이너스 a라고 형태가 되어 있다면 그냥 이걸 루트 a라고 쓰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면은
그래도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새롭게 말했으니까 연산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가 있대요. 특별히 A와 B가 0보다 작다면 그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가 아니 된다 라고 합니다. 다른 경우는 다 루트 AB라는 이야기예요. 둘 다 0보다 크거나 둘 중 하나만 0보다 클 땐 그냥 루트 AB가 되는데 단 한 가지 경우 A와 B가 둘 다 0보다 작을 때만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 이유는 간단하죠. A랑 B가 0보다 작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마이너스 2 루트 마상. 근데 이거 둘 곱하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마이너스가 붙은 거 i를 꺼낼 수 있겠죠. 루트 2i랑 루트 3i를 꺼낸 거고 루트 2랑 루트 3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죠. 루트 6이 되는 거. 그리고 i제곱이 있습니다. i제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6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 나누기에도 이런 주제가 있는데 얘는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클 때, 즉 분모만 0보다 작을 때 그냥 합쳐지는 게 아니라 이거일 때만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특이하죠?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은 오히려 그냥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해봤더니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2i분의 루트 3i죠. 그럼 여기 i랑 i가 약분돼요. 그래서 그냥 루트 2분의 루트 3밖에 안 남습니다. 합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은 그냥 루트 2분의 3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얘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냥 합쳐도 된다. 하지만 분모만 0보다 작은 애는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같은 경우는 루트 2i분의 루트 3이고 그럼 루트 2분의 3 곱하기 i분의 1인데 우리가 아까 i 4제곱이 얼마나 했어요? 1이라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i의 세제곱씩 곱하면 i 4제곱은 i 세제곱, i 세제곱 마이너스 i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i가 되고 그거를 요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생겼죠.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그러니까 합쳐지는 게 그냥 합쳐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붙는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 모든 이외의 경우는 우리가 그냥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합쳐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가끔 오해하는 게 뭐냐?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됐다라고 하면 A와 B가 둘 다 0보다 작다라고 해석하냐? 땡. 모자랍니다. 또는 A가 0 또는 B는 0 이렇게 해석해요. 0이면 부호가 붙든 말든 상관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쟤도 마찬가지죠.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됐다는 건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다는 거야? 아니, B가 0일 수도 있어. 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에는 보통 왼쪽,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걸 묻는 게 아니라 얘가 될 때 찾아 라고 하는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걸 기억해 줘야 돼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면 의도하는 게 뭐냐? A와 B가 둘 다 0보다 작거나 둘 중 하나가 0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고요.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다를 말하고 싶거나 또는 B가 0이다. A가 0인 건 말이 안 돼요. 분모는 0일 수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우리가 다루는 수체계 내에선 분모는 0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B가 0인 건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다룹니다. 자, 관련된 문제 한 문제 더 다루면서 수업은
마무리를 해보죠. 스텝 3도 넘었네. 할 만한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네. 314번 볼게요. 잠시만요. 아직 수업이 안 끝났어요. 여기 옆에 자습실이니까 저기 있는 자습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314번) 볼게요. 루트 x, 루트 y라는 게 마이너스 루트 xy가 됐다라는 말. 루트 y분의 루트 g라는 게 마이너스 루트 y분의 g가 됐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x랑 y는 0보다 작고요. g는 0보다 크다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는 0이 아닌이라고 말을 해줬거든. 이런 거 고려하지 마 라고 제안한 거죠. 이때 절대값 x 더하기 y 루트 g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g. 자, 루트의 제곱 붙으면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어요? 절대값이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그냥 절대값 x 더하기 y, 절대값 g 마이너스 y, 절대값 x 마이너스 g고, 부호 절대값의 의미는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0보다 크면 그대로 놔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0보다 작아서 마이너스 붙이고요. 0보다 커서 그대로 나오고요. 0보다 작아서 마이너스를 붙인다 라는 표현.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y만 남죠. 간단하죠. 좀 어려운 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어려운 게 안 보이네요. 여기에서는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문제 정도만 더 다루고 싶은데, 이게 근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네.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 요거 하나 정도만 소개를 해보죠.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풀 수 있을 건데 소개 한번 해볼게요. 350번 보겠습니다. 예, 스텝 3이긴 하지만 첫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몇 번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유리화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열심히 하려는 걸 알아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죠.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루트 3 더하기 나누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인데 이게 생겨먹은 게 어때요? 둘 다 그지같이 생겼지. 그치? 근데 숫자가 관련이 깊다는 거야. 여기랑 여기랑 루트 3배 차이 나고 딱 루트 3배 차이 나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든다? 뭐야 이거 루트 2로 묶으면 분모 분자 똑같네? 유리화가 아니라 약분의 영역입니다. 그럼 쟤를 봐요.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관련이 있어 보여? 아, 선생님 여기에는 i가 얘한테 붙어있고 루트 얘한테 붙어있고 여기는 i가 없잖아요. 그쵸? i 곱한 거고요. i 곱한 거죠. 네, 얘 i입니다. 분모에다 i 곱하면 분자 되잖아. 그치? 요렇게 봐달라고. 이걸 유리화의 영역으로 인식하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숫자를 조금만 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비슷해 보여 라는 생각을 해달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마 유리화에서 풀었을 것 같아. 그래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소개했어요. 자, 그럼 G가 I라는 게 나왔을 때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이건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잘 나오고 뭐 학교 시험 문제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그래도 나름 탑5 안에는 들어가는 주제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여기 나온다면 탑5 안에는 들어간다. 왜냐면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주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규칙 찾기 문제죠. 당연히 규칙 찾을 때까지 나열하면 돼요. I 마이너스 2i 플러스 2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4. 뭐지 규칙이? 이 뿔마가 교대되면서 숫자가 1씩 커지는 거죠. 그럼 그 다음 게 5i 5제곱인데 i 5제곱은 그냥 i니까 5i 마이너스 플러스 6 마이너스 7i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규칙이 되냐면 허수 부분만 따지면 1, 마 3, 5, 마 7 이런 식으로 커져요. 그러니까 2 작아졌다, 4 커졌다, 2 작아졌다, 4 커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 작아졌다, 4 커졌다. 이거의 I. 그래서 실수 부분은 2 빼기 4 더하기 6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냥 써집니다. 그럼 여기서 규칙을 어떻게 찾냐 했더니 잠시만. 뭐까지 말하려 했더라? 4개씩 끊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를 4n 플러스 1번째, 4n 플러스 2번째, 4n 플러스 3번째, 4n 플러스 4번째라고 했을 때 내가 4n 플러스 1번째까지 만약 더했다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 n 플러스 4n 더하기 1이 되고요. 내가 만약 4n 플러스 3번째까지 했다면 마이너스 2에 역시 n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2에 n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뭔 말이냐면 얘가 4개마다 반복이 되죠. 그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4개씩 끊어서 보면 4개 연산하면은 i의 개수는 무조건 마이너스 2씩 뜹니다. 그러니까 4개가 n번 반복되면 마이너스 2가 n번 나오게 돼요.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이 중간에 끊었다라고 하면은 걔는 어떻게 되냐면 더하기 4n 플러스 1만큼을 해줍니다. 여기 지수만큼을 개수로 더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된다는 거예요. 2n 플러스 3. 그럼 이제 보는 거죠. 여기 51이라는 숫자는 뭐냐? 마이너스 2의 배수가 아니잖아. 얘잖아. 그래서 n이 얼마다? 24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물론 이거를 그냥 눈대중으로 해도 괜찮아요. 할 수 있으면 눈대중으로 해도 돼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일반화 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4n까지 있으면 4개씩 있다면은 걔는 그냥 마이너스 2가 n번 반복된 거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지수가 4n일 때 그 결과가 마이너스 2n이다. 하지만 이게 만약 4n 와, 씨, 잘못했네. 문제에 n이 있어서 이거 k로 바꿀게요. 미안합니다. k로 바꾸겠습니다. 이거 문제에서. k로 바꿀게요. 여기 더하기 1로 하죠.
K고요. 이것도 마이너스 2K 더하기 1. 그리고 4K 더하기 2일 때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4K 더하기 2. 그래서 2K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얘가 52라서 K는 25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K는 좀 잘못 썼네. 미안합니다. 이거 잘못 써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2K 더하기 4K 플러스 1이라 2K 플러스 1이 51인 거고 K는 20. 자, 그래서 내가 찾는 것은 K가 25일 때다 라고 할 수 있고, 근데 52가 떴으므로 이 4K 플러스 2번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저기다 25를 대입한다. 102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2번째에서 이게 일어난다. 물론 그냥 만약에 눈대중으로 한다면, 미안해요. 살짝 오버했네요. 눈대중으로 하면 아까 4개마다 마이너스 2i라고 했죠? 그래서 근데 저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가 아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i가 n번 반복되면 그 다음번에 오는 게 이제 4n 플러스 1 i의 4n 플러스 1i 4n 플러스 2가 되는데 그게 51 i 더하기 52가 됐다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얘랑 얘를 연산해주면 그럼 이제 n이라는 게 깔끔하게 k죠? n번이 아니라. 그리고 얘가 내가 찾는 n이라서 102다. 이렇게 하면 되긴 합니다. 일반화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긴 하네요. 알았죠? 미안합니다. 좀 만약에 정리한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효자고에 나왔던 시험 문제였고요. 송영고나 다른 학교에서도 부영고에서도 작년에 나왔었던 걸로 기억해요. 효자고에 나온 건 작년은 아니었고요. 어느 학교든 자주 나오는 주제라서 좀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저렇게 설명을 하다가 좀 복잡해졌는데, 일반화를 하려다 복잡해졌는데, 이 문제는 그냥 이런 식으로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51 더하기 50. 51i 더하기 52다. 라고 해서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만족스럽진 않네요. 고생했습니다. 갈게요. 미안합니다. 숙제를 이야기했는데, 숙제가 스텝 1이랑 스텝 2는 그냥 유형 1부터 유형 4까지 하면 되는데, 이게 스텝 3가 좀 문제예요. 스텝 3는 사진은 찍어 올려줄게요. 그 카톡방에다가. 요거랑 이거 뒤에가 넘어갑니다. 내 생각에는 얘네는 안 맞아서 358 중간중간에 2차 방정식이 껴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좀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이제 또 쓸모가 없어서 372 요렇게 요런 식으로 많긴 한데 2, 4, 6, 8, 10, 12, 13 문제긴 한데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겠습니다.